그럼 임신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루푸스의 합병증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강체들이 여러 가지가 양성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자강체들 양성에 따라서 또 진행될 수 있는 병도 다르고 동반된 합병증도 달라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은 항해항체 수치는 무조건 강양성이 나옵니다. 양성이 나오고, 그런데 또 동반될 수 있는 게 그 항로항체, 항라항체, 아예 이 쇼그렌 증후군과 동반된 자강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성이 있으면은 이게 또 병의 경과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체가 태반을 통과하는 항체잖아요. 그렇죠.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입이 많이 건조하고 눈이 많이 건조한 병이죠. 루푸스 있으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쇼그렌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쇼그렌 자체도 조절 잘하면 괜찮은 건데, 이 쇼그렌과 관련된 자가항체가 태반을 통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생아 루푸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만 아기가 루푸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적으로 또 치료가 꼭 필요한 병인데, 이게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고, 또 이제 로항체가 이제 태아한테서 이제 심장에 또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을 유발하나요? 그렇죠. 이제 태아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길 수 있는 항상 확률의 문제죠. 그렇죠.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이 미리 이제 임신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임신 전에 이런 검사들 다 시행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좀 더 주의 있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로항체가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한테서 부정맥,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리 심초음파를, 아기 심초음파를 꼭 미리 해보라고 제가. 태아 심초음파. 그렇죠. 태아 심초음파를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시도록. 아기가 태어나고 하는 게. 그렇네요. 태아 심초음파를. 그렇죠. 태아 심초음파를 저희가 꼭 하셔야 된다고 산부인과에 저희가 지금 이제 적어드립니다. 꼭 적어드리면,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임신 10주에서 20주 사이에 보통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상 소견이 없는지 미리 살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검사를 한다는 건 무조건 꼭 병이 생긴다는 건 아닌데,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가항체 수치가 높으면은, 말씀드린 쇼그렌과 관련된 자가항체 수치가 높으면은 이제 태아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생아 루푸스도 확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있게 살펴야 되고, 제가 또 산부인과랑도 유기적으로 제가 좀 적어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인지리항체 증후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루푸스 있으신 분들이 이 항체가 양성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항인지리항체 증후군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혈전증이 생기는 겁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건데, 이게 태반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조기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연유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유산에 다른 원인이 없는데 계속 반복되면 산부인과에서 이 검사를 미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때야 루푸스 진단받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산과 연관성이 있고, 반복되는 유산이 있으면은 항인지리항체 증후군이 동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항체 수치가 많이 높고, 실제로 항인지리항체 증후군이 동반이 되면 저희가 이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하게는 아스피린이라든지 헤파린 같은 항혈전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또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항인지리항체 증후군도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면 또 경과가 굉장히 많이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입원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자가항체들이 병의 경과도 그렇고 합병증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는 이제 임신 전에 저희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합병증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루푸스는 사실 제가 보통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해요. 루푸스 환자분들이 100분이 계시면 증상이 다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면역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다양한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루푸스 환자분들 이제 대개는 안전하게 임신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루푸스 신염이라든지 몇 가지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임신 진행하시면 안 되고,
병의 경과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들이 좋고, 몇 가지 항체들에 따라서는 그 임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하고 미리 조심을 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담당 류마티스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항체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상 소견이 있으면 꼭 미리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